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남편 윤석열 대통령과 어제 출국했지요. 때맞춰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당당하게 나갔는데 이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부리기 쉬운 권익위원회로부터 자판기에서 받듯 면죄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뇌물을 준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청탁에 응했고요. 수사 의뢰해도 시원찮을 판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것도 반년 지나서 말입니다. 국회가 어젯밤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운영위원장 박찬대, 과방위원장 최민희 등 총 11명이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원구성 협상이 없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오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처리 길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당론 1호 법안인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것입니다. 22일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최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돼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끝나는 게 다음 달입니다. 여러모로 염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과방위 상정 뒤 법사위 심사를 거치면 20일가량 필요합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년마다 15년치의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데 지난달에 나온 계획을 보았더니 2030년에 재생에너지 목표가 2년 전의 계획과 똑같은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OECD 37개 나라 중 최저였습니다. 정부는 오매불망 원전을 외치고 있는데 저탄소 에너지임에도 국제사회는 아리백을 원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헬렌 클락슨 아리백 주관기관 최고 책임자는 매우 실망스럽다.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한국이 다른 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치 세력이 약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마리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의 득표율은 약 32%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집권 르네상스당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이탈리아도 벨기에도 우파가 약진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벨기에 총리는 각각 의회 해산과 사임을 공언했습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중도 대연정을 형성한 정치 세력은 과반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민, 환경정책의 후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자리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배경이 됐던 게 수용자의 검찰청 직접 조사, 즉 출정 조사였습니다. 이게 말이죠. 검사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보다 10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삼으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는데요. 검찰이 수용자를 회유하고 압박하기 위해 출정조사를 활용한다는 의심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이 제기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도 출정조사가 배경입니다.